2008년도에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터진 날, 리만 브러더스가 파산을 선언했던 날입니다. 제가 워싱턴 특파원이었기 때문에 워싱턴에 있었습니다. 그때 있었던 IMF 상임이사가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 했던 윤종원 지금 기업은행장, 그리고 세계은행에 있던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분들이 이제 금융 전문가들이니까 큰일 났다 이러면서 이제 딱 그냥 뜬 거예요. 이거 뭐야 이러면서. 집 가진 사람들이 이제 줄도산이 되고, 뭐 저당 잡힌 사람들 막 줄도산하고, 이게 무너지는데 진짜 미국이 한 달 정도밖에 안 걸린 것 같아요. 이게 태평양 건너 한국에서는 이게 뭐 미국 경제가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 걸리는 거고, 미국이 독감 걸리면 한국이 폐렴 걸린다는 게 얼마나 이제 실감이 나는지. 그리고 달러 치솟는 거. 이야, 순식간에 1,500원, 1,600원 가는데 뭐 이건 기름값이 급등을 하는데요. 기름 차 한 번에 누는데, 제가 그때 이제 밴을 타고 다녔는데 한 50달러, 60달러 들어가던 이 기름이 갑자기 100달러가 넘어가는 이게 가득 채우면은 고속도로에 차가 없어 막. 그 정도였었어요. 이게 GM이 문을 닫는다, 포드가 문을 닫는다, 뭐. 그래도 결국은 3위 이제 크라이슬러가 막 합병되고 막 이런 걸 이제 목도를 한 겁니다. 할리 데이비슨이라는 오토바이 이제 기억나시죠? 큰 오토바이, 도도도도도도. 미국 가면 그게 워낙 많잖아요. 이게 중고로 쏟아져 나오는데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냥 줄비하게 막 그냥. 결국은 그 할리 데이비슨 자체가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저는 그때 알았어요. 그게 모두 다 미국인들이 타고 다니는 게 할부라는 거를. 돈 주고 사는 사람이 없네. 미국은 전부 다 이게 할부. 집도 할부, 자동차도 할부, 오토바이도 할부. 이게 갑자기 금융 경색이 딱 돼서 돈줄이 막히니까 미국이 이거 망하는구나. 이게 미국이 망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그때 이제 절감을 했던 시기를 이제 2008년도에 같이 보냈는데, 시티은행, BOA, 보이스 오브,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주식이요, 페니주라 그래서 1달러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그거 사놨으면 우리 큰 돈 벌었는데, 실제로 외국인들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돈 번 사람도 있기는 좀 있었습니다. 자, 어찌됐든, 그 당시 한국 경제를 보면요, 미국이 그렇게 되니까, 딱, 리만 브라더스라고 하는 이 IB 투자은행 하나가 파산했을 뿐인데 한국의 모든 경제 지표가 막 수직으로 떨어지고 달러 치솟고 막 외환 위기 트라우마 때문에 미국에서 해주는 통화 스웨프 300만 달러가 아니면은 한국 경제 막 큰일 난다고 막 그럴 때 결국은 와서 그거를 좀 했죠. 근데 제가 그때 현장에서 그거를 이제 막 취재하고 아침 저녁으로 이제 막 보도를 하면서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사고는 미국이 쳤고 미국 경제가 주저앉았는데 여기가 난리가 났는데 왜 태평양 건너에 한국뿐 아니라 온 세계 경제가 막 휘청거리느냐. 그때 이제 미국에서 이제 나온 대책이 달러를 찍어서 헬리콥터로 뿌린다. 이런 게 이제 나온 겁니다. 그러면 헬리콥터로 뿌릴 정도로 달러를 찍어대면 달러 값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웬걸 전 세계에서 찾는 게 달러뿐이네. 달러 이즈 킹이 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는 너무너무 아이러니를 느꼈습니다. 이게 뭐지? 미국 경제가 망했으면 달러 값이 휴지 조각이 돼야 되는데 왜 전 세계는 미국 달러만 찾지? 이걸 이해하기가 상당히 그 당시에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었죠. 지금하고 상황이 똑같아지는 겁니다. 미국 경제가 흔들리면은 달러 값이 치솟는 이런 상황. 그래서 그때도 그 얘기가 나왔었어요. 뭐를 해야 되느냐 이럴 때는. 자,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대. 현금, 현찰, 캐시. 기왕이면 달러로. 이제 이 상황이 된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기업들이 멀쩡히 돌아가던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경제가 멈춰버리면 갑자기 금융 경색이 되는 거예요. 돈이 돌지 않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시장에 공포가 와서 돈이 막힌다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건지를 그때도 이미 경험적으로 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런 대공황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우리나라 전문가가 누굽니까? 한국은행, 기재부, 그다음에 경제학자들 이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이런 분들한테 물어보면 답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딱 4단계가 딱 있어요. 1. 유동성, 2. 재정, 3. 감세, 4. 금융기관 자본 확대. 말이 좀 어렵죠. 자, 1. 유동성. 그냥 돈 푼다는 거예요. 돈 푼다. 미국이 이번에 모든 개인들한테 $1,000씩 현금으로 주머니에 꽂아주듯이 우리가 재난기본소득으로 해서 100만 원을 주네, 10만 원을 주네 이런 것처럼 그냥 돈을 푸는 거예요. 금리를 그냥 낮춰버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유동성 확대라는 말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고, 이 재정. 우리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적자 재정 해서라도 추경 해가지고 예산 편성해가지고 그 돈을 막 집행한다는 거지. 결국 돈 푼다는 얘기예요. 2단계도.
3단계가 감세래요, 감세. 세금 깎아준다. 세금 깎아주면 뭐 우리가 쓸 돈이 좀 남으니까 그것도 역시 돈 푼다는 얘기인데, 마지막 4단계가 금융기관 자본 확대. 이게 말이 좀 어렵지만 이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은행에다 돈 빌려준다는 거예요. 아니 은행이 돈을 갖고 있는 데인데 뭘 은행에다 돈을 빌려줘요? 지금 상황이 그거를 걱정해야 될 상황이라는 겁니다. 왜냐? 은행이라고 은행 지하에다가 땅 파놓고선 거기다 현금을 쌓아놓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영화에서나 나오는 일이고, 한국은행 지하창고에는 금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은행이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다는 건 우리의 믿음일 뿐이지, 은행이 돈이 부족해서 막 돈을 찾는 상황이 되면 그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는데, 우리는 4단계 위험까지 지금 왔다고 본다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도 97년도에 상업은행하고 한일은행하고 합병을 해서 거기다 돈을, 공적 자금을 쏟아부은 것이 바로 그런 예고, 2008년도에 미국이 AIG 생명에다가 공적 자금 구제금융을 갖다 쏟아부은 것도 똑같은 논리인 거죠. 이렇게 예상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이번에 정부 한국은행이 한다라고 하는 한국판 양적 완화라는 거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아니 이렇게 이게 힘들고 이렇게 지금 돈이 당장 없는데 현금을 나한테 꽂아줘야지, 도대체 이 천문학적으로 풀린다라는 돈은 도대체 어디 가는 거야? 내 주머니엔 들어오지 않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은행이 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은행이 망한다라는 거는, 한 기업이 문을 닫는 거는 구축함 한 대가 가라앉는 거지만, 은행이 무너지는 거는 항공모함이 통째로 가라앉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이 돈을 꾸러 다닐 정도로 지금 돈이 경색이 돼서 돈이 말라붙은 이 상황에, 은행이 가지고 있는 이 RP라고 해서 환매 채권이라 그러는데, 그 말은 좀 어렵지만 그거는 은행이 만기가 돼서 돌아오는 사람들, 돈 가진 사람들, 투자자들이 만기가 딱 되면, 지금은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뭐 지금까지 뭐 이자 잘 주고 그랬으니까 그냥 그대로 묻어둘 테니까 이자 주세요 이랬었는데, 불안하잖아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현금, 현찰, 캐시, 달러, 이거를 원하니까 만기가 돌아오면은 야야 뭐 MMF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돈 내놔 나 이걸로 달러 살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은행이 이제 그럴 지경까지 몰리면은 이거는 정말로 망하는 겁니다. 기업이 하나 망하는 거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것이, 이거는 97년 IMF 때도 2008년 그 금융위기 때도 안 썼다는데, 모든 대한민국의 모든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3개월에 한해서 무한정 내가 한국은행이 사줄 테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돈을 빌려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영업을 해라, 이런 뜻이에요. 은행이 한 개 무너지면 기업들이 수십 개가 무너지는 거고 나라 경제가 무너진다라는 위기의식이 있을 정도로 한국은행이 나설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국은 은행의 채권을 사주는 정도가 아니라 사기업의 CP라고 해서 기업어음을 직접 사주는 방식으로 기업에다 돈을 바로 꽂아준다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안 하나요? 그렇게 질문을 좀 해봤습니다. 한국은행법 때문에 그렇대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법을 바꿔야 된답니다. 한국은행은 사기업의 기업어음을 그거를 직접 사들일 권한은 없는 건데, 그건 또 왜 그러냐? 미국은 지들이 기축통화국이니까 달러를 무한정 찍어낼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달러가 수요가 있는데, 한국은행이 그런 식으로 사기업의 어음까지 막 사들여쓰기 시작을 하면 그 뒷감당 방법이 없다는 거죠.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방안의 하나로 이재명 경기지사는 모든 도민들한테 10만 원씩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그러고, 이재명 지사가 그러면은 박원순 시장이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럼 묻고 따블이 뭐에 따블로 해가지고 뭐 50만 원, 100만 원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현금으로 갖다 꽂아주는 것은 우리의 소비를 돌리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전 국민한테 100만 원씩 꽂아주면 52조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52조의 돈 갖고 소비가 살아나고 이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기재부는 그 방식에 반대하고 있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정서라는 것도 있고, 이것도 써야고 저것도 써야,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야 된다라고 좀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는 우선 안전하게 은행부터 보호하고, 그 다음에는 부도가 나지 않도록 기업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 급선무다라고 하는 게 기재부의 논리입니다. 자, 이건 뭐 맞다 틀리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은행이 천문학적인 돈을 풀어서 양적 완화를 한다는데 왜 내 주머니에는 돈이 들어오지 않나요? 라는 그 질문이 있으셔서 그 구조와 그 속사정에 대해서 한번 쉽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